다음에 드리고 싶은 얘기는 AI와 창의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AI가 이제 창의적이냐, AI가 인간보다 더 창의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창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AI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과거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그러니까 예전에 만들어놨던 것들을 AI가 학습해서 그것을 짜집기 하거나 조합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게 창의성이겠죠. 물론 내각에서 그런 노드와 링크를 이렇게 새롭게 연결해 준, 가장 먼 곳을 연결해 주는 게 가장 창의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이 AI가 할 수 있는 창의성이고 인간보다 더 빠르게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저는 거기에서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기존의 모든 것을 모아서 조립했을 때 그것이 뇌과학 이론에서 노드 링크로 이렇게 지식들의 노드를 새로운 링크로 연결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창조가 가능한데, 그럼 세상 모든 데이터의 노드를 만들 수 있을 때 그것이 창의적인 거냐? 첫 번째는 그것을 다양한 노드를 만든다는 것이 그냥 창조적인 것일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들을 프로세싱 하면서 옥석을 가려내는 과정이 사실은 창의성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막 이상한 것들을 조합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좋고 나쁨을 판별하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아름답고, 우리가 5가지 기준이 있죠. 아름다운지, 쓸모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독창적인지, 그리고 경제적인지, 이런 것들이 디자인에 있어서 지금 4가지 얘기했는데 5가지의 어떤 관점에서 그것이 이제 독창성, 그리고 경제성, 신미성, 그리고 한목적성, 이렇게 4가지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4가지 기준에 있어서 그 좋은 디자인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판단하는 과정이, 중간 과정이 있어서 그것을 인간의 뇌에서는 꾸준히 하면서, 디자인 작업 같은 경우에는 스케치를 하면서 또 구상을 하면서 이 생각에 대해서, 이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그것이 새로운 어떤 노드와 링크로 조합을 하더라도 그것을 계속 프로세싱 해나가면서 좋은 것만을 남겨놓고 그것을 쭉 늘어놓고, 이제 더블 다이아몬드 다이어그램이라는 그런 개념을 이용하더라도 쭉 늘어놓고 한 번은 그것을 판단해서 줄여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사고의 핵심인데, 창의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많이만 늘어만 놓는다고 창의력이 생기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AI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이렇게 확산적 사고에는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크고 빠르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인간이 붙어서 그것을 선택을 해주고 옥석을 가려줘야지 그것이 진짜 창의성이 발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간의 창의성을 기계가, AI가 완전히,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논리적으로 혹은 직관적으로 예술과 디자인에서는 미학적으로 좋은 것을 골라내야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AI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을 경우에 그 결과는 우리가 인간이 쓸 수 있는 결과가 아닐 수도 있다. 노드링크 창조 작업을 계속하려면 그것을 중간중간 계속 골라줘서 그것이 인간에게 맞는 결과물로 만들어내야 된다. 선택되지 않고 쌓이기만 한다면 그것은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 선택 능력이 창의성의 핵심이 되는 것이고요. 아마 그 전에 창의성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식을 쌓는 부분이 강조되었다는, 이 두 번째 얘기예요. 예전에는 그래서 창의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전 것들을 많이 보고, 좋았던 조합들, 그러니까 우리가 디자인사를 공부하고 미술사를 공부하고 미학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가가 미학 이론이라면, 사실 우리가 실제로 이제 미학을 잘하기 위해서 기존에 좋았던 조합들을 알고, 수학으로 치면은 뭐 그 유형 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그런 실제로 하는 그 색채학에서 여러 가지 색 배합, 색채 조합을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처럼, 공부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고, 근데 그것들은 이제 AI가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좋았던 것들을 학습해서 그렇게 내놓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미학 이론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실제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디자인을 선택하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에는 인간 창의성의 영역이
남아있는 영역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많이 공부해가지고 그런 경험을 많이 쌓은 사람들이 좋은 디자이너가 됐다면 AI가 이렇게 여러 가지의 어떤 색다른 조합을 했을 때 그것을 골라내고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 또 이제 중요한 건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것이 왜 좋은지, 그것을 왜 선택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창의성의 핵심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전처럼 이제 많은 노드를 만들어내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AI가 만들어 놓은 노드 링크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거나 선택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빠른 판단 능력과 미감이 AI 시대의 디자이너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AI 결과물이 쓸만한지를 빠르게 판단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능력을 발휘할 사람이 핵심 인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창의성 교육이 미학과 논리적 판단 능력 그리고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교육이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결국 인간의 사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지혜롭게 할 수 있게 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책상 앞에서 단순 연상과 암기식 공부를 하는 것에서 공감하고 공감 능력,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내가 선택한 것이 좋아야 되니까 공감 능력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것을 골라줄 수 있어야 되죠.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하고 그것이 왜 아름다운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면 이게 미학이죠. 철학의 세 가지 과목이 논리학, 윤리학, 미학인데 그 미학에 대해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인재는 이제는 기존의 입시학원에서 길러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 인간적 체험, 인문학적 체험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생길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자연을 벗해서 이런 자연을 이해하고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굉장히 근원적인 이해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문학 작품을 읽고 역사를 이해하고 역사에서 어떤 그런 아픔과 기쁨, 슬픔을 공감하고 또 뭐 어떤 감각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요리를 만들어 보고 직접 요리를 만들어 보고 그림을 그리고 좋은 그림을 볼 수 있는 고를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인재가 이런 다양한 경험을 갖추고 인간을 중심으로 사고할 수 있는 인재만이 AI가 갖고 온 수많은 결과물을 골라서 인간에 맞는 좋은 것을 골라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창의성의 핵심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공부를 기본적으로는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저도 제 아이가 2명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공부를 기본적인 공부는 하라고 시키지만 아주 짧은 학습 시간 이후에는 뭐 저는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다고 공부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제가 그랬고 저희 아이들한테도 시간을 짧게 가지고 핵심적으로 네가 궁금한 거를 해결하거나 어떤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는 그런 경험을 많이 쌓아라.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났을 때는 네가 뭐 그림을 그리든지 책을 쓰든지 저희 아이들은 책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A4 용지 반 접어서 자기들이 궁금한 거 얘기하고 싶었던 거 이렇게 만화로 그리기도 하고 글로 쓰기도 하고 하는데 그 조그만 책을 만들어서 학교에 갖고 가서 친구들과 같이 돌려보기도 하고 뭐 그런 학습이 아닌 그 생산적인 놀이를 많이 애들이 해요. 어려서부터 그게 습관이 돼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직접 그림을 그려본 어린이 가족을 위해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본 친구가 어떤 인간을 배려하고 인간을 이해해서 AI를 활용해서 인간을 위한 어떤 결과물, 도구와 결과물을 잘 만들 수 있는 창의적인 인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인간에 대한 이해가 AI 활용의 핵심이고 AI가 만들어내는 것들은 결국 인간이 쓸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맞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역할이 아직은 남아있다. 그것을 AI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맥락에 맞지 않거나 쓸모없는 것을 AI가 만들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을 걸러내 준 사람이 바로 창조적 AI 활용을 할 수 있는 인재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디자인 분야에서 저는 이제 디자인 전공이니까 디자인 분야에서 얘기하자면 인간 중심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이너가 좋은 디자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AI 시대의 디자이너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제 학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 봤습니다. 네,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하나의
의견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